지금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전에 민주당 의원들 오늘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단식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식 못합니다. 저는 대신 싸우려 합니다. 지금까지 370여 회가 넘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래픽에도 이 말을 쓰긴 했는데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검찰의 입에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 없다라는 표현.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의 저 말 때문에 오늘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한때 지휘하던 검찰 아닌가요? 근데 그 검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의 이 태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왜 검찰의 입에 그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뭐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하나요? 검찰은 청구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범계 의원이 자 법원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법원은 아직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의 검찰 자기가 과거에 지휘하던 검찰 여기에 내줄 수 없다는 건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을 설령 가결시킨다고 구속되는 거 아닙니다. 가결시키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영장 판사의 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그 6월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전혀 어긋나는 저런 얘기를 해서 저거는 일종의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누군가는 저거를 또 혹시 체포동의안 부결에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뭐 일단 그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와 검찰의 입에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도 없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로 상당히 격앙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사 때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르고 결재가 올라와 클릭만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육로로 가고 싶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그렇지, 뭐.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혹은 결재가 올라와 클릭, 그러니까 사인, 승인만 했다. 또 하나. 참 황당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직인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다. 서류를 가져오니까 결재한 것뿐이다. 본인 잘 몰랐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혐의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 문제, 뭐 대장동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 건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수원지검과의 악연도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넘느냐 아니면 못 넣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이제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 자체를 좀 분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돼서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일정하게 좀 뭐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그걸 다시 최근에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 물밑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대북 관련된 활동 이것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제한 서류 자체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한 건 맞은데 그냥 막 올라와서 그냥 클릭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재명 대표 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향후에 판단을 할 것인데 일단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라고 임명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중국에 방중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접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방중을 가기 전에 부지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도지사에게 당연히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측하는 부분과 실제적으로 증거 능력으로서의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판사가 종합적인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그러겠죠. 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저 답변 여부를 또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클릭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 과거 SNS를 좀 보니까요. 2018년 10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부터 시작할 것이다. 뭐 물론 이게 직접적인 그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 과거 저 SNS만 보면 본인은 홍보를 따로 하고 결제는 또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연결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경기도를 보시면 뭐 이인재 지사 시절부터 손학규 예. 지사 경기도는요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도 많고요. 예. 중국 쪽하고의 교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어떤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건 이재명 지사 때만 된 게 아니라 경기도는 늘 이걸 루틴하게 해왔던 정책이고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그냥 어떤 도지사도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제와 이걸 연결지어서 이거를 설마 검찰이 이런 거를 또 증거로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허술한 거예요. 이건 추측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증거 말고요. 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정말 100억대의 돈을 이 북한에 갖다 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뭐 알 수 있는 그런 인지 그런 정도의 정황 증거 말고요. 확실한 증거. 100억 정도 주는데 만나서 뭐 사업 얘기도 하고요. 문자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전 그런 말씀 당시 이제 SNS 올렸더니 검찰에서는 내가 올린 거 아니고 보좌진이 올렸다 이렇게 이 대표가 얘기한 모양이에요. 아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부지사가 한 일을 지금 지사가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는 지사예요. 부지사는 사실은 그 부지사가 뭐라고 했든 간에 최종 결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유능한 행정가를 자처해 왔어요. 그런데 그 하급자가 올리는 거를 자기는 클릭만 했다? 그러니까 책임이 마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저걸 재판부뿐만 아니고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법률적으로 뭘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지금 그 수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행정을 해본 사람, 뭐 판사도 결국은 뭐 사법 행정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말 황당한 전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 얘기까지 있고요. 보좌진이 올린 거다. 내가 올린 게 아니라는 취재 얘기도 좀 검찰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제 안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 그 조서 열람이 좀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자들만 좀 많고 이 대표가 수원지검 앞에 그러니까 조서 열람 날인까지는 마치고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이 6시 9분이고 앞서 뭐 1차 조사에는 열람을 마치고 사인을 했다라는 게 바로 한 5시쯤이었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났고 앞으로 이 대표가 다시 수원지검에 나오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이 대표 얼굴도 좀 보고 그러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 조사 얘기를 좀 해봤다면요. 이제 다시 좀 국회로 가봐서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